필요 없지 않나 이거? 이 플레이 시간? 어디 갖다 놓을게? 아니 가방 가방. 냅두고 와가지고 저쪽에. 다 했어? 문제 더 풀어. 다 지금 테스트 지금 보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테스트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특히 수동태 조금 같이 조금만 물어볼 거니까 그 수업 갈 때 거기 수동태 뒤에 문제를 더 풀어. 내가 정해서 정해줄까? 부정좀 해서 여러분 숙제 검사도 나중에 같이 또 해야 되고 25쪽까지 숙제를 줬고 26, 27 그리고 앞에 틀렸던 오답정리도 봐야 되니까 거의 수동태 이게 거의 다 푼다고 생각을 하고 좀 푸세요 지금. 푸고 있어 앞에서. 그리고 지금 그 문제 푸는 거는 개인 집에 가서 풀어도 되니까 지금 수업은 지금 다시 한번 쳐봐.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현재도 진짜 못 외운다. 와. 아니 순간 말이 헛나온 거잖아. 연정이도 일단은 그거 문제 푸는 거보다 너 수동태 앞에서 쫙 정리되는 부분 확실하게 돼 있으면 문제 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수동태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 완전 끝장을 내버리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쌤은 조금 그거 하는데 뭐 하는 거 지금 아직 해놨는데 여러분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앞에 타이밍 적어놓은 대로 그럼 찍어서 가면 돼. 중간에 통 이럴 거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분사로 들어갑니다. 분사 파트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파트인데 분사 파트도 아까 했던 관계사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분사 파트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렵지는 않은데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신경 써줘야 된다. 앞에 생각해보면 저거 뒤에 자세하게 하면 된다. 그렇죠? 두 가지 파트를 신경 써요. 분사의 가장 본질, 첫 번째 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사의 가장 본질적인 용법은 분사의 꼴 뭐다?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랑 거의 동급 취급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본질이 뭐 하는 거죠? 형용사의 본질이 명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분사의 어떤 용법이라는 거는 분사라는 거는 뭐다? 같은 말이에요. 형용사다 이꼴 명사 수식이다 이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간단한데 두 번째 분사는 뭐가 짜증나냐면 종류가 두 가지인 게 짜증나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로 간다고요. 첫 번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니?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무슨 분사가 있죠? 과거 분사가 있어요. 과거 분사는 주로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 형태고 여기서 불규칙인 경우에는 pp로 지멋대로 변하기도 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이름보다는 일단 분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어떻게 용법으로 쓰인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두 번째, 종류가 두 가지인데 ing 형태로 붙어있는 분사와 동사 ed 형태로 붙어있는 분사가 있는데 ing 형태로 붙어있는 분사는 능동의 개념이 되어서 해석이 뭐 하는 또는 뭐를 하고 있는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이 되어서 해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를 볼 때는 그냥 분사, 동명사 같으면 무조건 ing에서 주어 목적어 보고 다 끝나버리잖아. 근데 분사는 일단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항상 고민해줘야 돼. 능동으로 하는 ing를 써줘야 될까? 수동으로 ed, 해진하고 pp를 써줘야 될까? 항상 고민해. 이 2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좀 줄여주는 거. 세 번째. 분사가 그러면 위치가 되는 건데 분사는 명사를 수식을 할 건데 어디에서 수식을 해줄 거냐라는 거거든요. 보통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어디서 수식하니?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하죠. 관계대명사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투부정사 어디서 수식을 하니?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법적인 형용사 포인트들은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분사는 안 그래요. 분사는 역시 위치가 갈립니다. 분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는 왜 앞에서 수식을 한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식을 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 줍니다. 그런데 뒤에 수식을 할 때는 이게 두 단어 이상이 되어서 구를 이루고 있으면 그때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이거는 분사가 된다는 게 모든 형용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하나씩 보면 별거 없어. 분사는 뭐한다?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능동의 ing와 수동의 pp가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한 단어면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근데 이 세 가지를 항상 멀티로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다 보니까 1번, 2번 해놓고 3번을 실수한다던가 위치를 실수한다던가 아니면 제일 많이 중요한 거 능동, 수동을 헷갈린다던가 뭐 등등등 해서 실수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굳이 꼽자면 이번에 종류가 좀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능동, 수동을 많이 가리는데 이건 문제에서 잘 물어본다라는 것이 중요하기로 치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예문을 한번 해보자. 현재 분사도 연습을 해보고 과거 분사도 연습을 해보고 한 예문을 한 4개 정도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2개, 과거 분사 2개 이런 식으로 4번으로 해서 I know 유치하게 하겠습니다. That singing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다. I know that boy singing 어디서 노래 부르지? 김연아들은 못 외울 거 아니야. 화장실 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은 좀 그렇다 그치? 무대에서 합시다. On the stage.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되니까 On the stage 이렇게 될 거예요. 또 해봅시다. I know well-known 엔터프리가 너무 그렇겠죠? well-known teacher 합시다. 누구죠? 그죠? 그렇죠. I know a teacher known as 뭐로 유명하지? 기회 외우기 좀 그런데요. 나이. 좀 그렇다. 그래.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가려니까 너무 외우기가 조금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눈치는 다 챘을 거예요. 여기 문장 구조에서 singing, 그 다음에 singing on the stage, well-known, 그 다음에 known to students가 되어 있는 건데 밑에는 왜 쌤 well 안 적었나요? 위에 대한 known teacher는 좀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냥 잘하고 well을 살짝 가미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줄 건 앞에서 수식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수식. 역시 한 단어인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 두 단어 이상이 되면은 뒤에서 수식.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면 되고 의미상의 또 본질을 따져줄 때 첫 번째 있는 부분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소년이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이니까 singing boy. 마찬가지로 소년이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이니까 boy singing on the stage가 되고요. 밑에는 선생님이 알리는 선생님이나 알려진 선생님이니까 well-known teacher.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생들에게 알려진 선생님이니까 known to students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 것처럼 앞에서 한 단어 앞에서 두 단어 이상 뒤에서 또는 어떻게 된다고? 능동, 수동 같아서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이지만 위치라던가 능동, 수동의 종류라던가 따져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여러분들 일단 이제 교화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현재 분사만 들어가서 아마 뭐 영작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현재 분사가 답일 건데 과거 분사는 약간 덤으로 좀 봐주는 정도로 보면 되고 부등하게 하면 좀 둘다 제일 똑같으니까 부등하게 두 가지를 봐주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가 거의 다기는 한데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분사가 뭐 ing가 됐건 tt가 됐건 분사가 이렇게 꾸며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명사를 수식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간판 대장급이 누구죠? 물론 분사 많이 쓰지만 명사 수식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간판 대장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명사를 분사로 수식할 때는 이걸 분사로 봐지 말고 그냥 관계대명사로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에서 분사가 바로 꾸며줄 때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요. 뒤에 있는 분사 ing나 pp는 동사처럼 생겼지만 엄밀히 보자면 동사가 아니야. 이미 얘기한 것처럼 형용사다. 그래서 주격 뒤에 동사를 적으려면은 뭐를 적어줘야 된다? 별 뜻은 없는 비동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대로 분사. 이게 뭐 ing가 됐건 pp가 됐건 해서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냥 분사 자체도 수식을 할 수 있지만 그 분사 안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삽입을 시켜도 어떻다?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할 거냐, 분사 자체로 수식을 할 거냐, 그냥 문법상의 차이인 거지 의미상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할 때는 뭐로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삽입을 시켜서 의미가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역시 한번 예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뭐 위에 있었던 건데 I know the boy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아까 쌤 뭐라고 적었었냐면 singing on the stage라고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렇죠? 글씨 좀 막 적을게요. 스테이지 거의 이상하게 적혔는데 이렇게 될 때 여기 사이에다가 더 보이니까 주격으로 집어넣을까? 여기에다가 사람 주격이니까 후. 다 알잖아요. 사람 주격이면 후, 사물임의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동사는 시제하고 단수 복수 맞춰서 앞에 더 보이가 단수고 앞에 know가 현재 시제니까 who is라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뜻은 똑같습니다. I know the boy who is singing on the 너무 떨어졌다. singing on the stage. 그래서 뭐 해석 똑같아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소년을 안다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됐죠? 그 어려운 거 없다,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적자면은 여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주격을 집어넣어야 된다. 동사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뭐가 된다? 단수를 쓸 건지 복수를 쓸 건지 그리고 앞문장의 시제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문제로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넣으면 되고 아마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을 건데 한 번씩 나오기는 나오니까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그런데 쌤 전 다 알겠는데 비동사 집어넣는 것도 알겠어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왜 하필이면 주격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걸 할 건데 이게 여러분 2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능동 수동을 가르낼 때 한 번씩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안 쉽거든요. 여기에 그 이제 기준이 뭐냐면 여기 좋습니다. 여기 적자면은 몇 번으로 할까? 아까 밑에 4번 대신 5번이다.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잘 보세요.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이꼴 수식받는 명사 이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고3까지 잘 써놓은 개념이에요. 다른 건 안 그래. 투부정사 같은 건 안 그렇다. 관계대명사도 안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주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삼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게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근데 목적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삼고 설명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이게 다 예외란 말이지. 근데 분사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수식받는 명사를 의미상의 주어로 삼고 설명을 합니다. 투부정사도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마실 물 같으면 this is the water to drink잖아. 근데 물이 마실 물이 아니잖아. 물을 마시는 거잖아.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분명수 많습니다. 관계대명사도 주격도 있고 부격격도 있고 많은데 이거 누구만? 분사만 해당되는 원칙이다. 분사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 ing 쓸 거냐, pp를 쓸 거냐, 능동하고 수동을 판단할 때, 능동 수동을 판단할 때 반드시 뭐 기준으로? 당연히 수식받는 명사 기준으로 가져야 됩니다. 수식받는 명사 기준. 그러니까 좀 유치한 예문이지만 한번 해볼게. 역시 예문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렇게 I know a boy singing a song이요. I know a boy a song sung by a boy.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있는 boy sing song이잖아. 그래서 왜 singing이냐, 능동이냐? 그럼 지금 설명을 하겠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년이잖아. 그럼 학생이 질문하는 거야. 근데 쌤 sing a song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노래는 불러지는 거니까 sung a song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아니야. 뭐라고 반박을 할 건데? 뭐라고 반박할 건데? 왜 song이 아니라 boy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 singing a song이 누구를 보내주니까? 보이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 소년을 더 보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지? 능동이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이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이니까. 근데 밑에 있는 문장에서는 여기에 song이잖아. 여기 song이 수식이 되는 건데 나의 노래는 불러지는 노래니까 당연히 song이지. 당연히 보이지만 또 의문을 가져보면 근데 바이도 보이니까 소년은 노래를 하는 거니까 소년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 한국말로 되지 않나요? 말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반박할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수식받는 더 송이 기준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으로만 따지면 소년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 괜찮아 얘들아. 능동 그럴싸하잖아. 헷갈린다니까. 해석하는 거지. 분사만 해당되는 거야. 분사는 무조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기 때문에 능동 수동이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수정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내용이 사회에 걸쳐서 여러 대들을 걸쳐서 진화 발전되어진 어떤 특이한 어떤 절차상의 과정에서 하게 들어가면 헷갈린다니까.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따져서 누굴 수식을 하는지를 따져 줘야 됩니다. 여기 이게 됐죠 얘들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서는 이건 참고로 이용하면 되고 기본은 이겁니다. 분사는 기본 1, 2, 3 확실히 가져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뭐는 무조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삼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주격 조심, 단수 복수 조심, 지대 조심 찾아주고 뒤에 나가서 분사는 다른 형질랑 다르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사만 유일하게 수식받는 명사를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로 삼는 그런 어떤 대명사 수식어 보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한번 좀 적어줍시다. 케이크가 오른쪽 오른 밑에 적어도 괜찮아. 필기하기 좀 자리가 애매하면. 너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묶어줄게.
아니요, 안 주실 거야. 보고 싶어요? 내가 그만 알지. 내가 많이 알겠어. 다들 슬슬 마무리 지으세요. 3분 뒤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마무리 지어.
너무 자주 가. 불러요. 아무도 안 오면 따라오시오. 그냥 빨리 바꿔. 꼭 한번 참고 해야 바뀌어. 대학생들 되게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한다. 모르는 거 진짜 너무 재밌어. 우린 왜냐면 딱 끊어줘야지. 이것도 공부해줘야지. 출사 갔으면 인생에 그대로 걸리잖아. 우리는 거기에 잠시 있었다. 응? 우리는 거기에 잠시 있었다. 끝. 그다음에 얘 뭐 했을 때 이 파도가 주어잖아.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파도가 우리에게 충돌했어. 근데 그 파도가 수시로 기다렸지. 그거만 쉴 거야? 자, 그래서 뭐 보고 싶어 다들? 네. 내 얼굴로 만족이 안 되니? 너희 집 두 번째 두일을 오늘 지금 보니까 오늘 말했다시피 두일은 오늘은 좀 늦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조금 먼저 수업할 일이 좀 많을 거야. 근데 오늘은 특히나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수동태 지금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간 거고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제 또 오늘 새 어법 지금 들어갈 거 아니야. 두 개 어법 지금 오늘 던질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수동태가 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또 두 개를 더 얹지. 지금 수동태도 막 섞여가지고 엉망인데 거기에 또 두 개 더 섞여가지고 막 헷갈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데 여러분들이 막 자꾸 쌤하고 수업하고 싶어가지고 막 언제 수업해 우리라면서 막 그런 눈빛이 막 보여 지금. 이제 수업 갑시다. 수업이 즐겁죠, 얘들아. 수업이 제일 재밌죠.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즐겁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 수업이 뒤에 주문 가져가요. 아니 오늘 나가요. 아니 여기 있어요. 이거 버려도 돼요? 안 돼요. 뭘 자꾸 버려? 뭘 자꾸 버리려고 그래? 얘들이 이상하네. 아니 남자친구가 말안 들으면 남자친구 버리고. 얘는 거기 나가 찍고 쌤? 그건 안 물어. 그 주연이는 조금 이렇게 얼굴 중요시 아니면 약간 덩치 중요시야? 쌤 아니에요? 그쵸. 야 나중에 또 해봐봐. 나 쌤만한 남자 찾기 힘들어 임마. 뭐 하면서. 일단 오늘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너희 두일께 쌤이 지금 손봐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헐 우리 두일만 이렇게 하면 뭐 그러지 말자. 주일만 이렇게 말해줘. 좋기보다 숫자가 너무 먹어 보이는데. 아니 지금 너희가 좀 진짜 뒤에 너무 손봐야 될 게 있어. 숙제는 한 장이죠? 뭘또 헛소리야 지금. 진짜 주장은 가야지. 자 여기서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s 원급 as인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그냥 원급 as만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 나중에 수능 문제가 나오면 수능 어법에서는 어법상 6개만 물어보거든요. 6개만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 다 나오면 아니라 한 파트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본의 원칙부터 한번 가보자.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as1급 as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as1급 as는 동등 비교라는 거예요. 엎드렸다. 틀렸다. 수업제 시끄러. 시끄러. 동등 비교라는 겁니다. 동등 비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오는 A와 뒤에 있는 B가 뭐하다? 같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갑니다. 그래서 A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주로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원급 as가 이렇게 나오고 B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하다? A하고 B는 서로 같다. 이 같다라는 속성이 어떤 속성에서 똑같은 거지? 이 원급의 형용사 속성에서 똑같은 거다. 그렇죠? 그렇지. 바로
얘를 한번 해볼까? 뭐 할지 알겠죠, 얘들아? 아, 나도 이거 하기 쪽팔리는데. 하지 말지. as kind as 원빈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거 실제로는 아니지만 쌤이 더 크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큐하고 원빈이 같다. 근데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고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같다? 키에서는 같다. 키는 같을 수 있죠. 눈 두 개라는 점은 같다. 그렇죠. 머리가 하나라는 점은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제는 동등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부정문 개념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부정문 개념이 있을 때 A하고 동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not 부정문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s 원급 as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먼지 같은 거 하나 봅시다. 일단 먼지 같은 거 하나. 부정문인 경우에 한정해서 앞에 있는 as를 뭐로 바꿔줘도 상관없다? 얘를 so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그냥 먼지처럼 덤으로 그냥 살짝 알아두는 근데 부정문에 한정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얘들아 이 개념은 A하고 B하고 쓰려면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A가 B보다 못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밑에 또 예시문 예문으로 다시 해줄게요. 예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표가 지금 3번 이렇게 되는 게 기분 나쁜데 is not as tall as 원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표쌤의 키랑 원빈의 키가 같지 않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할게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가 아니고 표쌤의 키보다 원빈의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라고요. 이 원급의 부정문이라는 게. 그래서 표 is not as tall as 원빈. 표쌤 키 얼마나 커? 에이 원빈밖에 크진 않을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원빈이 표쌤보다 키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건 동등 비교야.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거 나 두 줄 적어야 되는데 한 줄 적는 걸로 순간 착각해가지고 자리가 없네. 어떻게 하지? 이 쏘를 위에 적을게요. 여기다가 두 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B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비교급 then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A. 여기 조심할 점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의 위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걸로 되게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어. 밑에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원빈이 앞으로 가고 원빈 is 어떤 식으로? taller than 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원빈과 표쌤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미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싫어. 바꾸는 거 싫어. 나는 굳이 A를 앞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난 비교급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less 원급 then 이렇게 B. 여기 자리가 좀 좁아졌는데 얘들아.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굳이 앞에 적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표 is less tall than 원빈. 그래서 표쌤은 원빈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건 두 명의 키가 그냥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빈이 표보다 키가 더 크다. 예전에 표쌤은 원빈만보다 키가 덜 크다. 덜 컸네. 내가 더 어리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덜 컸다라고 들어가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의 개념 충분히 얘기했다. 그죠? 이건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원리로 봤을 때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글이 내용이 복잡해지면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진화 과정의 중요성은 실제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무슨 말이야?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했네. 자, 두 번째는 부정문의 조심할 점은 같지 않다가 아니라 열등. 이 부정문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더 뛰어난 걸 우등이고 덜 떨어지는 건 열등이거든요. 그래서 원급의 부정문은 열등 비교가 된다라는 점. 세 번째 이게 쌤이 어떤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as 원급 as 사이에는
여기에서 형용사 원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사 원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판단할까? 여기에 형용사 원급을 집어넣을지 부사 원급을 집어넣을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으면은 뭐가 할까? 부사님 무슨 얘기가 한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하면서 뭐 부사형도 다 있는 건 단어로 생각하는데 좀 좋은 거 없나? 바본가 봐. 미안하다. 쌤 지금 멘붕이 왔다. 수업 정신 못 차갖고 몇 가지도 못 찾는다는 점. 일과죠. 왜 이렇게 어렵냐? 생각보다 없거든. 생각보다 없어요. 없다. difficult랑 difficult를 이해합시다. 예쁜 거 생각보다 없죠. 생각보다 없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 as difficult as를 적을 건지 as difficultly as를 적을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응? 맞아요. 동사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 as 원급 as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this math question, 이 수학 문제는 is difficult야, is difficultly야, is difficult잖아요. 나는 그 수학 문제를 풀었다. I solved the math question difficultly, solved the math question difficultly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뭐가 내주면 돼? 앞뒤로 as 원급 a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원급인 경우에는 앞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오게 될까요? 주로 여러분 잘 아는 비동사를 많이 쓰는 형용사를 많이 쓰는 비동사 또는 여기에서 알다시피 이제 감각동사 쭉 적자 비동사 또는 감각동사 또는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좀 많아요. 뭐뭐 되다 같은 거, become 형용사, get 형용사, grow 형용사, turn 형용사식으로 가는 것들 있죠.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외우듯이 가는 부분은 비동사와 뭐뭐해 보이다, look 형용사, sound 형용사, feel 형용사, 감각동사 특히 해서 그런 유의 동사들이 오게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통 3형식 이상의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부사를 적어 준다. 역시 밑에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this math question seems로 갈까요? 좀 어렵게 수준 있게 seems as difficult as that one. 영문이 조금 어렵나? 쉬운 걸로 가려고 했는데 seems difficult입니다. as 원급이기 때문에 맡기지 마세요. as 원급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seem 형용사입니다. 뭐뭐해 보이다. 그러니까 seem 이주로 바꿀까? seem 마음에 안 들어? seem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나 보다. 내가 조금 이제 조금 수준 있게 주려고. 이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Math question is difficult니까 is as difficult as that one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I solved the math question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s difficultly as 여기는 뭐 너만큼 이렇게 되겠죠. 내용상 나는 그 수학 문제를 너만큼 어렵게 풀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math question 그다음에 difficultly 여기는 solved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쉽게 풀었다야. is difficult는 쉽다, 쉬워 보인다고 밑에는 쉽게 풀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특히 동사가 지금처럼 좀 단어가 뒤로 건너뛰어지면 잘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이게 수능에 나와요. 이게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단어가 어려워지면 앞에 동사를 안 보거든요. 동사를 안 보고
그냥 고르라 하면 as difficult as 왜? as difficult as는 어색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올 수 있다 얘들아. 여기 있습니다. 뭐 글구전 아니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as하고 뒤에 as 사이에 원급의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원칙이기는 한데 형용사는 위에처럼 단독으로 difficult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수식하는 명사까지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as 형용사 뭐 어는 붙일 수도 있고요. 위에 복수명사는 뭐 안 쓰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요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뭐 하는 경우? 형용사가 명사를 요거 색깔 있는 걸로 적을까? as 원급 as I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뭐 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따로 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as 원급 as 사이에 명사까지 어떻게 그냥 세트로 들어간다. 다만 순서가 조금 특이한 게 as a 형용사 명사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쁜 교생 같으면 예쁜 여학생 같으면은 as a pretty girl이 아니라 as pretty a girl입니다. 앞에 명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보자. 우리 누구 갈까요? 태원이 한번 갈까? 태원이는 크쌤만큼 예쁜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한번 해봅시다. 태원이는 has 가지고 있는데 as pretty a girlfriend 그 다음에 뒤에는 as 그리고 외우기 좀 그러나? 알아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as 원급 as 사이에는 어떻게 되었다? pretty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a girlfriend 예쁜 여자친구에서 girlfriend 수식하기 때문에 girlfriend까지 합쳐서 has 다음에 as pretty a girlfriend as 표가 되고요. 여러분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지? 이 3번에 대한 뭐가 되죠? 예외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비동사나 감각동사다?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 as 원급이지. 앞에 있는 게 일반 동사다? 그러면 부사원격 예제를 쓰면 되지만 지금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일반 동사가 왔지만 뒤에는 뭐였어요? 부사가 아니라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죠. 거기에 뭐까지 명사까지 수식을 해서 조금 뭔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표정이 좀 조금씩 됐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사람만큼 만만한 파트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운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어렵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제일 마지막 5번은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거야. as 원급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 알지? 아니야? 왜 뭘 다 알지 너무 못해? 무슨 어렵다. 뜻이야? as 원급 as possible 무슨 뜻이니? 가능한 한 뭐 하게다.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은 어떤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as 원급 as 주어 can. 그렇죠.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나왔는데 as 원급 as 주어 can. 물론 과거 시제가 되면 누가 들어갈까요, 얘들아? 당연히 could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can, could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함정, 어법상 틀린 것은 함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유치하지만 예문 한번 보자. 여기에서 누구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 주연이 할까? 주연이는 개척 일어난다. as early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동료로 들어가면 주연이는 이 주연 이름은 자기 편한 걸로 바꿔도 됩니다. 위에 태원 이런 거 전부 다 get up as early as 주어 누구 적을까? she 조동사는요? can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일단 중위 중삼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쌤이 조금 이제 거기에 편차를 조금 준다면 일단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기본 공등 비교는 뭐 당연히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정문의 열등 비교로 바꾸는 것도 잘 나옵니다. 얘도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일반 동사면 부사 등록 여기서
동사, 2번 동사면 부사원급 이 부분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마지막에 5번에 as 원급 as possible도 하도 이제 4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잘 물어보더라고요. 잘 나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중인의 그로 신경 써야 될 거고 중3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어렵게 내서 이제 법법상 틀린 것을 모두 부르시오라고 함정하거나 할 때 약간 그런 데서 여러분 주시면 되니까 만약에 중2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아예 빼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너무 정신없다 같으면 1, 2, 3, 5번까지만 확실하게 가고 특히 5번 좀 시험이 잘 나온다. 이게 조금 이렇게 문제 내기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은 설명 적어줍시다. 은근히 아니죠, 얘들아. 이런 어, 당연히